준비는 브레인스토밍 다 했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도 안 한 거 알고 있어. 했어? 오케이. 자, 텍스트 펴봅시다. 네, 전체 방향 확인해주고. 이거다. 자, 두 번째 거. 주제가 뭐야? 주제어를 항상 찾아야지, 먼저. 주제어가 뭡니까? 거짓말. 그지? 그럼 이 문제는 보자마자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써야 되냐면, 봐봐라. 문제가 다람하는 거짓말에 대한 다른 관점. 볼 것도 없이 뭐예요? 다른 관점을 찾고 비교하시오지? 거기다 쓰세요. 이거 비교 추론이야. 비교. 자,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비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의 비교는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연대를 뺀 대학에서는 1번 문제가 비교일 때 보통 이자 비교라고 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대학이든 틀은 똑같아요. 비교할 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가하고 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주제어가 항상 주어가 된다고 했지. 논술에서는. 그러면 가에서의 거짓말은 A다. 그리고 나에서의 거짓말은 B다.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비교야. 알겠죠? 쓰는 것도 쉽지. 왜냐하면 거짓말은 이쪽은 A다. 이쪽은 거짓말은 B다. 그럼 지금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지. 몇 개 비교야? 세 개. 3자 비교죠? 연대만 그래. 연대만. 근데 3자 비교도 구성의 특징이 있어. 자, 3자 비교라고 해서 3자 비교가 본래 연대는 1000자였는데 요즘은 연대도 600자 내외로 바뀌었고 3자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걸 예를 들면은 일단 제이시몬 가는 거짓말을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긍정하죠. 나는 부정하죠. 다는 거짓말을 긍정해 부정해? 긍정하죠. 그러면 묶을 수 있지. 어떻게 묶을 수 있어? 그렇죠. 제이시몬 가하고 다해서 거짓말은 긍정적이다.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이심은 나에서의 거짓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한 번 더. 얘를 긍정적이라는 거는 여기는 긍정과 부정 자체만 비교하는 거야. 긍정적인 건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부정적이야. 왜냐하면 어렵지 않죠, 그거는? 네. 그런 다음에 긍정적인 이유가 다르겠지. 가에서 거짓말이 긍정적이라는 거는 B 때문이야. 그 다음에 제이심은 다해서 거짓말이 긍정적인 건 C 때문이야. 이렇게 들어가지. 이때 주의할 거는 여기에 긍정적인 것과 여기에 부정적인 게 대비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가하고 다해서의 거짓말이 긍정적인 것은 질서 때문이에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나에서 거짓말이 부정적인 것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지. 질서 유지, 질서 파괴. 이렇게 들어가지 대립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거짓말은 질서 유지해 한 다음에 제이심은 나는 이에 비하여 거짓말은 갑자기 뜬금없이 욕망 때문이야. 이러면 이상하잖아. 대비점이 되지 않죠. 어느 대학이든 1번 문제는 이걸 통으로 그냥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나 일반적으로는 250자, 250자 아니면은 250자, 250자 이렇게 나오는데 연대만 유일하게 600자 정도 되면 이렇게 어떻게 나누면 될까? 그럼 여기가 가장 분량이 많아야 돼. 요게 300자. 얘는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잖아. 그럼 여기가 200자, 여기가 100자 정도 되겠지. 아시겠죠? 요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근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2번 문제, 모든 논술 문제에서 2번 문제는 여기는 그게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에 가나 다를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2번 문제는 보통 논술 문제에서 1번 문제가 비교면 2번 문제는 뭐야? 2번 문제는 뭐야? 1번 문제가 비교면 2번 문제는 뭐야? 대부분. 어라? 아니, 내가 맨날 입만 열면 하는 게, 자, 논술은 요약, 비교, 그 다음 뭐야? 어메? 자, 모든 논술 문제는 딱 4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요약 문제, 비교 문제, 또. 이거 너무한데? 이거 벌써 내가 이 말은 그냥 최소 50번 했을 텐데? 비교, 그 다음 뭐야? 야, 논술은 이렇게 존재감이 없구나. 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화이팅. 비교, 뭐야? 비교 다음에, 뭐야? 요약했잖아. 요약, 비교. 해석, 또. 비판. 이거밖에 없잖아. 비교, 해석, 비판이잖아. 논술 문제는. 다시, 비교, 해석, 비판이잖아. 비해, 비. 요비의 비. 요약, 비교, 해석, 비판밖에 없는데, 야, 이거 몇 번이나 했는데. 자, 근데 내가 지금 뭘 하냐면, 야, 논술 문제는, 비교는 주어가 주제어로 나오고 관점을 쓰고 비교하는 거야.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해석은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비교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가나를 비교하시오. 가와 나의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오케이? 논술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는, 제이심은 예를 드는 거야.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를 해석하시오.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문제 해석 문제인데 가의 관점에서 다를 해석하시오. 그렇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의 관점에서 다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나 가의 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되고 있어? 오케이. 자, 가의 관점에서로 할 수도 있고 가를 활용하여, 가를 참고하여, 가를 전제로, 가를 고려하여, 가를 참조하여, 참고하여, 기반으로, 그치, 바탕으로, 다를 해석하셔, 설명하셔, 분석하셔, 등등등. 다 같은 말인데, 이때 이 다는 뭐야? 해석의 대상은 논술 문제는 2개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뭐가 뭡니까? 표, 또 하나. 문학작품. 다시, 표, 혹은 문학작품. 그러면 이 다를 해석하시오. 이때 작품이거나, 아니면은 도표이거나 요렇게. right?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해석 당하는 놈이 요 놈이잖아. 해석 당하는 놈. 그러면 예를 이렇게 되는 거야. 구성이 언제나 제이심은 다의 작품에서 나타난 N1이라는 내용은, 혹은 도표에서 나타난 N1이라는 내용은 제이심은 이게 가하고 다니까 가의 A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이심은 다의 N2라는 내용은 제이심은 가의 B로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통 해석할 때 2개이건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제이심은 다의, 위로 하자. 제이심은 다의 N3, 구성은 N1, N2, N3가 되겠지? 제이심은 다에 나타난 N3의 내용은 제이심은 가의 C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는 500자면 170자, 170자, 170자 이렇게. 됐지? 논술 문제는 구성은 다 똑같다는 거. 내용만 달라지는 거지. 맨 마지막 한 번 더. 지금 리마인드 하는 거, 리마인드. 논술 문제의 마지막은 뭡니까? 내가 지금 비교, 해석, 또 하나 뭐? 비판. 비판. 문제는 어떻게 나와? 비판. 제이심은 가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혹은 제이심은 가나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아니면 제이심은 가나 다의 관점에서 제이심은 라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아니, 역으로 라의 관점에서 가나 다를 비판하시오. 지금도 했던 말이 관점이지. 자, 우리 다시 이쪽으로 볼까?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 제이심은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관점.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설명하죠. 관점이지. 그리고 비판도 제시문 아까 두 개로 한다면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비판하죠. 혹은 제시문 다, 가나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를 비판하죠. 라의 관점이겠지? 아니면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나 다의 관점을 비판하죠. 관점. 논술은 그래서 관점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맨 처음에 찾아야 되는 건 주제어. 아, 거짓말이구나. 그치? 그 다음 뭘 찾아야 돼? 주제어를 찾았으면 뭐 찾아야 돼? 내가 지금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뭐야? 주제어를, 관점 찾아야지. 관점은 이렇게 돼 있지. 자, 나에서 거짓말은 무엇이다? 요놈이야, 요놈. 요게 관점인 거야. 제이시문 다에서 거짓말은 요놈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 주는 거. 근데 제이시문 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까?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실제로 가가 긍정적이라는 건 넓은 말이니까 제이시문 가에서 거짓말은 어떤 기능을 해? 가. 아, 다부터 다라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제이시문 다를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야, 우리가 이제 뭐 신화를 만들고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흑수저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너희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수저인가? 근데 여기가? 어쨌든 뭐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그거를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잖아. 그게 거짓말인데. 그렇게 거짓말은 그러므로 거짓말은 여기에서 제이시문 가에서 그러면 이걸 찾아야지. 제이시문 가에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해? 혹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통합이야. 그지? 이게 관점인 거야. 혹은 쌤, 저는 약간 달라요. 제이시문 가에서 거짓말은 아까 질서 유지. 그것도 괜찮아. 질서 유지. 그지? 혹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통제. 뭐 통합. 그지? 딱 떨어지는 답은 없어. 그 범주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제이시문 나에서 거짓말은 그러면 뭐야? 부정적이잖아. 그럼 제이시문 가에서 거짓말은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면 될까? 길게 쓰면 안 되지. 수로를. 주어는 거짓말은 진실 왜곡이네. 그죠? 오히려 진실 왜곡. 그죠? 진실 왜곡. 혹은 근데 얘하고 얘를 맞춰보려니까 뭔가 사회적인 질서에 대한 파괴. 그죠? 그렇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제이시문 다에서 얘 거짓말은 제이시문 다에서 거짓말은 일단 긍정적이잖아? 왜 긍정적이야? 제이시문 다에 아니 라죠 라 헷갈려 다라 마지 뭐야 마구나 마에서의 거짓말은 우리는 그러므로 관점만 잘 잡으면 돼. 논술은 그 놈을 찾는 게 최고야. 그 놈만 찾아주면 나머지는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거든. 쓰는 게 다 똑같아. 비교는 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지금도 계속. 거짓말은 A고 뭐 거짓말은 B야. 요놈하고 요놈 차이를 설명해 주자. 비판한다면 그러면 얘 관점에서 얘를 비판하고 요놈에서 얘를 비판해 주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자, 비판하다 말했구나. 비판도 아까 우리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논술 시험 보러 갔는데 비판인데 어떻게 쓰지? 이러면 안 되잖아. 비판인데 어떻게 쓰지? 다 똑같거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논제가 있다고 치자. 가의 관점에서 나하고 다를 까는 거야. 그러면 나에서 거짓말은 A라고 하네. 그 다음에 다에서 거짓말은 B라고 하네. 요거를 가의 관점에서 까는 거야. 그럼 가에서 거짓말이 이렇게 했냐? C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역시 가에서 거짓말이 C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거짓말은 다른 개념으로 볼게. 거짓말은 질서를 유지한다. 거짓말은 표현을 강화한다. 이렇게. 근데 제이심은 이게 뭐야? 질서 유지가 아까 다였지? 그 다음에 표현은 마였지, 마, 이게. 헷갈리게 하지 말자. 다로 하자. 그러면 다, 그다음에 라로 보는 거야. 라. 라에서 거짓말은 현실 왜곡이야. 역시 왜곡이야. 그러면 딱 여기까지 관점만 가져왔으면 이런 거지. 야, 거짓말이라는 게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은 거짓말이 진실을 왜곡한다는 관점에도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지. 왜냐하면, 그렇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관점은 거짓말이 역시 현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지? 그럼 이런 거지.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겠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이 사람들에게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한 것은, 그렇지? 그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왜곡이고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아. 요 관점에서, 그렇지? 여기도 그러면 야,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제이심은 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현실의 왜곡이야. 무슨 말이야?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는 건 그 거짓말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의식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사람들 자체의 의식 자체를 왜곡함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바로 지배자들의 통제 이데올로기에 불과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가하고 다해서 거짓말은 이제는 여기에선 긍정적이라고 보자. 플러스 쓸 때. 그럼 여러분은 긍정적입니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아니야. 이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긍정적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쓰자. 질심은 다하고 마. 여기는 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다하고 마. 이렇게. 그러면 제이심은 다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에 대한 유지? 그게 뭘 의미하지? 제이심은 마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게 뭘 의미하지? 여기는 같은 맥락이잖아. 그럼 봐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유지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야. 그러면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과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건 같은 맥락에서 비교가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이야? 같은 맥락에서 비교가 된다는 건 제이심은 다해서 거짓말은 현실을 유지하게 해. 왜? 여기 왜가 중요해? 거짓말을 사람들이 인식함으로써 사회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회를 통합하게 하지. 이쪽에서는 거짓말 자체가 뭡니까? 여기는 익명성이죠.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게 해. 왜? 익명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지 아이디를 노출하지 않지. 만약에 그런 아이디를 노출하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지. 같은 논리잖아 지금.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이심은 마에서의 익명성이라는 건 그걸 보장해 줌으로써 서로가 네트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이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그게 사회적 차별과 그다음에 억압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계층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기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간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항상 중요한 건 요 쟁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뭐다? 주제와 관점. 관점이야, 관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는데 뭘 할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자, 문제가 이게 지금 여기 어디를 보냐 하면은 페이지,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다람아는 거짓말에 대해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1. 해당 관점을 설명하고 제시문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냥 비교라고 했어, 내가. 거기다 써보세요. 600자. 500에서 600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는 없지만 거기다 써봐. 자, 제시문 다하고 마의 관점에서 라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라의 관점에서 다와 마를 비판해. 그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써줬잖아. 이렇게 쓴 거는 라의 관점에서 다하고 마를 비판한 거야. 그치? 요 구성으로 해도 돼. 글자 수는 대략 300자, 300자. 아니면 까는 대상을 라로 잡고 이렇게. 다시 까는 대상을 라로 잡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다의 관점에서 라를 까고 다의 아이씨 어떻게 잠깐만. 나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나 지금 뭐 한 거야? 제대로 쓰자. 마 하고 여기는 라죠. 라.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 하고 그다음에 마. 오케이. 자. 라에서 다를 까거나 라에서 마를 까거나 아니면 다에서 라를 까거나 아니면 마에서 라를 까거나. 알았지? 요렇게 하나가 옵션이 있고 요렇게가 하나 옵션이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할 때 자기가 쌤 본래 저는 다하고 마의 관점에서 라를 까고 싶어요. 아니면 쌤 저는 라의 관점에서 다와 마를 까고 싶어요. 자기의 본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니까 야 나는 다하고 마에서 라를 까는 게 논거가 더 많네. 아니면 라에서 다하고 마를 까는 게 논거가 많네. 논거가 많이 나오는 걸 자신이 주장으로 해야 돼. 논술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장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주장에 대한 논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를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아시겠습니까?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저 시계 맞는 건가? 오케이. 5분 브레이크하고 여러분들은 5분 브레이크하고 원고지 나눠줄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40분. 8시 한 40분까지 글을 써.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요쪽밖에 못 쓸 거야. 급하게 쓸 필요 없고 브레인스토밍을 아까 다 했다는 전제하에 내가 8시 40분까지 글을 쓰라면 항상 글은 어떻게 쓰라고 했어? 받자마자 원고지에 쓰는 게 아니라 절반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한 걸 다 적어. 나머지 절반의 시간에 문장으로 바꿔야지. 글이 늘지. 보자마자 그냥 글로 쓰면은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추론하는 내용들이 안 들어가. 갖다 베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절반은 브레인스토밍으로 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 과제 해온 사람. 똑바로 드세요. 1, 2, 3, 4. 4명 다시. 1, 2, 3, 4. 오늘 순서는 1, 2, 3, 4 이렇게 합니다. 1, 2, 3, 4. 알겠지?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부를 테니까 나와서 개인 첨삭 받으면 돼. 됐습니까? 일단 화장실 갔다 왔으면 갔다 오시고 내가 그 원고지 갖다 줄 테니까. 예.
원고지가 처음인가? 오케이. 쌤이 그거 기초인강 보내줄 테니까 아마 여기 원장님이 우리 학원 여기 뭐라고 해? 단톡에 초대를 하면 그거를 보면 되는데 그 전에 보고 싶으면 쌤한테 개인톡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그 얘기해 줄 테니까. 자, 요거 봅시다. 오늘 방금 한 거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거 같이 보자. 먼저 첫 번째 거 거기 주제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 다와마는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화할 수 있다. 그치? 정당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문을 다와라에서 거짓말은 정당화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이는이란 말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는이라고 들어가면 의미 분석이 된다고 했지. 보통 이는 안정적인 국가 통치나 개인의 정당한 권리 유지와 같이 대의나 선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잘 잡았죠? 핵심적인 내용 잘 들어와 있고 이와 반대로 라는 거짓말을 정당화될 수 없다. 딱 대비가 되는 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됐네. 그럼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 뒤는 다 왜냐하면이죠. 이는이든 여기는 왜냐하면이든 진실 왜곡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개인이나 다수의 이익과 무관하게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고 개인의 진실을 들을 권리를 뺏는 것, 결론적으로 특수한 이득을 위한 거짓말을 긍정하는 다와마와 달리 라는 목적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거짓말은 부정하는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제2심은 라의 관점에서 거짓말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추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white lie white lie가 우리말로 뭐야?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쓰세요. 비판적으로 맹목적 진실주의. 맹목적 진실주의. 솔직하게 말한다고 세상이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하지만 천자 라인 다시 갑니다. 천자 거기 다와 마의 거짓말을 찬성하는 입장 차이가 있다. 다는 거짓말을 통치 수단이야. 이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장치의 의미, 대의를 위한 거짓말을 통해서 안정적 사회 유지, 반대로 사회 구성원 통제 동그라미. 근데 여기를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냐면 이거와 많은 대비가 되죠. 많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 때문이거든. 딱 대비가 되지. 한쪽에선 통제. 그렇게 썼는지 한번 보자. 1200자 밑에 마에서의 거짓말은 신분보호. 이는 익명성 보장, 자유, 동그라미. 의사표출, 긍정.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익명성 남용, 인한 문제, 발생 상황, 대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본래 정확한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에 그게 없다면은 문제가 되지만 1200자 라인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심은 다를 다룰 때 다소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맞죠? 여기도 부정적 측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이게 없다면 밑에서 부정적 측면으로 말하는 거는 비교가 되지 않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딱 대비적 개념으로 잘 잡아낸 거지. 그죠?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오늘 썼던 것 중에 괜찮은 거에서 어휘를 뽑아가지고 다시 써오면 돼. 다시 써오는 게 가장 글이 빨리 늘어. 쌤 쓰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쓰는 건 내가 거의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 형식은. 여러분 내용만 넣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내용도 좀 헷갈려. 그러면 썼던 글 중에서 괜찮다. 쌤, 가오가했죠. 어떻게 친구 거를 갖다가 어휘를 뽑아서. 그럼 똥 싼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쌤이 2002년부터인가 논술을 시작을 했는데 매년 보면은 맨 마지막에 파이널 할 때에도 파이널조차도 5일 들어서 합격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맨 막판에 괜찮은 거를 자기가 자기 걸 빨리 만드는 애들이야. 우리가 공개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넌 좋겠다 잘 써서. 오늘 난 쇠땠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얘는 이런 장점인데 내가 못 본 걸 봤네? 그 자기 거 어휘를 갖고 와서 다시 써오면 혹은 나와서 첨삭받는 게 거시기 하면은 쌤한테 톡으로 개톡을 주세요. 그 워드로 쳐가지고 보내. 그럼 그거를 해주면 되니까. 알겠어요? 논술은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음 거 볼까요? 다와라에서 거짓말은 긍정적 수단. 좋지? 왜? 거짓말하는 것이 사회 긍정. 일단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가 있어. 여긴 좀 넓게 잡아야지만 뒤에 디테일이 들어가잖아. 거기에 보면은 좀 더 볼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통 강화, 질서 유지, 이로 인해 거짓말 정당화. 좋죠. 라에서의 거짓말은 부정적이야. 왜? 거짓말은 어떤 목적 정당화될 수 없대. 절대하기래. 이는 보편적 도덕 원칙 진실됨의 가치를 우선시 상황이나 의도를 이유로 특정 거짓말을 예외로 두는 건 허용하지 않아. 이를 통해 거짓말을 진실 왜곡, 질서 파괴의 수단. 오케이. 지배자의 통제, 이데올로기, 견제. 그 다음에 천자 밑에 볼까? 다에서 정당화의 근거는 사회 유지이다. 이는 통치자가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거짓말이 사용됨을 말하고 있다. 또한 거짓말은 사회 안정의 수단인데 따라서 다의 거짓말은 공동체주의적 성격. 오케이. 이와 대비. 왜 대비됐을까? 마에서 왜 대비됐을까? 일본 말인데? 마에서 거짓말 정당화의 근거는 개인의 자유. 이는 개인이 정보사회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위에는 통제죠. 여긴 자유잖아. 그지? 대비가 됐지? 얍. 일종의 방어 기제로 거짓말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익명성 확보, 신변 보호의 목적 달성할 수 있고 이로써 자유가 보장, 가해 거짓말은 개인주의적 성. 좋죠. 위에는 공동체라고 했고 여긴 개인주의라고 했지.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로서 여섯 번째 시간인가? 그치. 6번째면은 그 말 잘한 거야.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왔던 친구도 오늘 아까 내가 첨삭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알잖아. 여러분도 이젠 알 거야.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건 새로운 친구구나. 그쵸? 왜 알아? 문장이 달라. 한 번인데도.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문장이 다르다는 건 논술로 쓰는 문장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던